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복도에 스며들었지만 602호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관리인 김노인은 손에 든 열쇠 꾸러미를 덜컥거리며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은 없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죠. 그는 코끝을 찌르는 이상한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함께 썩은 듯한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김노인은 경비실로 내려가 경비원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한 달째 신혼이라더니 요즘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경찰차가 도착했고 형사 한도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짙은 감색 코트를 입은 그는 문 앞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문을 엽니다. 그의 짧은 한마디에 현관문이 힘없이 열렸습니다. 실내는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케이크 조각과 두 잔의 커피가 식어 있었습니다. 전날 누군가 함께 있었던 흔적이었죠. 거실의 시계는 새벽 2시 47분에서 멈춰 있었고 TV는 켜진 채 정적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신발장을 확인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신발이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창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베란다의 빨래는 여전히 젖은 채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탁자 위에 웨딩 사진은 뒤집혀 있었고 한쪽 액자는 유리 조각이 깨져 있었습니다. 현관 쪽 바닥엔 희미한 물자국이 이어져 있었지만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싸움의 흔적도 외부 침입도 없습니다. 감식반이 보고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벽시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관리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며칠 전까진 밤마다 불이 켜져 있었는데 사흘 전부터는 아무 불도 안 들어와요.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결혼식 이후의 영상엔 두 사람의 모습이 단 한 번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는 장면도 누군가 들어오는 장면도 없었죠. 그렇다면 사라진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사라진 겁니다. 도윤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실 한쪽의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며 어딘가에서 작은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은 소리를 따라가다 벽 모서리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미세한 흔들림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손전등으로 비추었습니다. 벽 한쪽의 페인트가 약간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여긴 뭔가 숨겨져 있군요. 밖에서는 경찰차 경광등이 번쩍였고 이웃 몇 명이 복도 끝에서 속삭였습니다. 누군가는 부부가 싸웠다더라고. 또 다른 이는 밤마다 말소리가 들렸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도윤은 문을 닫고 다시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정적 속에서 그는 웨딩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희미하게 묻은 손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님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죠. 도윤은 아파트 주민들을 차례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3층에 사는 박 씨 부부는 매일 새벽 3시경 602호에서 낮게 들려오는 말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듯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박 씨가 덧붙였습니다. 5층의 이웃은 베란다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보았다고 했습니다. 한참 동안 창문 뒤로 사람이 서 있는 듯 했어요. 그 증언은 단서로서 중요했습니다. 도윤은 신혼부부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결혼 후 서연은 계정을 한 번도 업데이트하지 않았고 윤재도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활동이 갑자기 끊긴 시점이 사건 발생 직전과 일치했습니다. 윤재의 직장에서는 최근 휴직계를 냈으며 사유는 아내 건강 문제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직장 동료는 결혼 전날 그녀가 새 출발이 두려워요라고 말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가족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양쪽 부모 모두 외지에 있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죠. 윤재의 은행 계좌에서는 일주일 전 정체불명의 계좌로 큰 금액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송금 계좌 명의자는 이진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은 즉시 이진수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전 연인이며 폭력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죠. 도윤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시에 그는 현장에서 발견된 작은 메모 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메모에는 서연의 이름과 결혼식 날짜가 적혀 있었고 지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정보를 남겼군요. 도윤이 속삭였습니다. 그는 주민들의 진술과 계좌 기록, 메모를 종합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도윤은 이진수를 불러 조사했지만 그는 태연하게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관계일 뿐입니다. 이진수가 말했습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불분명했고 사건 당일 위치 기록은 추적 불가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윤재의 차량 GPS를 복구했습니다. 결혼기념일 전날 차량은 외곽의 한 창고 지역을 방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수사팀은 곧바로 창고를 급습했습니다. 창고 안은 오래된 가구와 폐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의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벽에는 낡은 결혼식 사진과 서연의 신문기사 스크랩이 붙어 있었죠. 기사 내용은 서연이 전 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윤재가 결혼 후에도 아내의 과거를 집요하게 조사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창고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일부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한 사람 크기였고 며칠 전 내린 비 때문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발자국과 사진, 기사 스크랩을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윤재의 지문이 묻은 약병과 몇 장의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문장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죠. 도윤은 창고 주변을 살펴보던 중 외부 전선과 소형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카메라는 외부 원격 서버로 영상이 전송되는 형태였습니다. 서버 IP를 추적한 결과 주소는 이진수의 회사 건물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고 다시 기록지를 펼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 계획한 사건입니다. 도윤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신혼집 설계 도면과 실제 구조를 비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실벽 한쪽의 설계도에는 표시되지 않은 좁은 공간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벽을 조심스레 두드리자 미세하게 속이 비어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곧바로 현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벽면 일부를 제거하자 작은 지하실로 통하는 비밀문이 나타났습니다. 지하실 내부에는 오래된 녹음기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연의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고 도윤은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기장에는 그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문장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한쪽 선반 위에는 윤재의 지문이 묻은 약병과 깨진 유리컵이 놓여 있었죠. 그러나 DNA 검사를 해도 부부의 흔적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실 구석에는 촬영용 전선과 소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외부 서버로 연결되어 실시간 영상이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버를 추적하며 IP가 이진수의 회사 건물과 연결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벽과 바닥에서 발견된 흔적들을 기록하며 그는 손전등을 천천히 비췄습니다. 지하실 공기에는 오래된 먼지와 함께 사람의 체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고르며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도윤은 수사팀과 함께 이진수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내부 서버실을 압수하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복구된 영상에는 윤재가 서연과 다투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격렬했지만 화면에는 폭행의 직접적인 장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이진수가 신혼집을 방문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윤재는 이진수를 밀치며 격분한 듯 보였습니다. 카메라는 흔들리며 화면은 급작스럽게 끊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진수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상자를 트렁크에 싣고 외곽 도로를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상자의 크기는 사람 한 명이 들어갈 만한 크기였고 이는 사건을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즉시 영상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이진수는 경찰 조사에서 도와주러 왔다고 진술했지만 말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수사팀은 그의 말과 영상 기록을 비교하며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 상자와 지하실 카메라 기록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이진수가 사건 은폐에 깊이 개입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 종결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이진수의 차량 GPS 기록을 다시 추적했습니다. 그는 상자를 실은 후 도심 외곽의 폐가 근처에서 신호가 끊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장 조사팀이 급파되어 낡은 창고를 수색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듯한 커다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는 윤재의 시계와 서연의 목걸이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드론의 잔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복원하자 놀라운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윤재가 서연을 위로하며 울고 있었고 그 뒤로 누군가 몰래 접근했습니다. 영상은 흔들리며 이진수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떨어뜨리듯 손을 뻗었고 다음 순간 화면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도윤은 무거운 침묵 속에 영상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협이 아닌 함께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서연과 윤재는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진수는 그 사실을 감추려 했던 것입니다. 그제야 도윤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신혼집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현장을 다시 방문해 철거 작업을 관찰했습니다. 콘크리트 벽을 부수던 인부가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부부의 웨딩 사진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붉은 잉크로 우린 아직 이 집에 있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즉시 사진을 확보하고 분석했습니다. 잉크의 연대 측정 결과 최근 3일 내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현장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공사장 CCTV를 확인하자 지나가던 한 여성이 공터를 바라보다 미소를 짓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성의 실루엣은 서연과 매우 닮아 있었지만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사진과 영상을 함께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건의 실체 일부만 드러났을 뿐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조심스레 들고 차량으로 돌아갔습니다. 철거 현장에는 이미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고 있었고 옛 기억은 모두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연이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신혼집이 있던 아파트 자리는 리모델링 공사로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도윤은 공사 현장을 다시 방문해 주변을 살폈습니다. 철거 작업 중 인부가 벽 속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웨딩링 2개와 서연의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 바닥에는 윤재의 필체로 미안하다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상자를 조심스레 들고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근처에는 공사장 장비만 남아 있었고 새로운 주택이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공사장 CCTV에는 지나가던 여성이 공터를 바라보다 미소 짓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의 실루엣은 서연과 매우 닮아 있었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상자와 영상, 사진을 함께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이 클로즈업되며 한 장의 웨딩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미소 짓는 부부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다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기억은 이 집에 남는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공터에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지만 사건의 흔적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